안녕하세요, 보수미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선고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각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23 구성으로 이념적으로 충분히 균형이 잡혀있는 구성이라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들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배와 국민 배신을 이유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3명의 보수 성향 재판관들조차도 파면을 결정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문득 3년 전 윤석열이 당선됐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당시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었나요? 대표적인 이유로는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의 좌파 정권을 심판하고 악의 축인 이재명을 반드시 막아 정권 교체를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함이었죠. 참고로 당시 분위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이 절정에 이른 시기라 사실은 국민의힘 어느 후보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하기 참 불편하지만 사실 우리 보수 지지자들은 반성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국민의힘 경선 토론을 보면서 윤석열의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언행들과 김 여사 관련 수많은 의혹들을 알고도 애써 합리화하고 결국 윤석열을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었죠. 아무리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감이 크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렸다고 하지만 우리 후보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점, 저는 이 부분이 다소 후회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말이죠, 보수는 정말 제대로 된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선택해야만 또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대통령 후보, 훌륭한 지도자감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학벌, 능력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엘리트를 지향하고 있는 보수의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스펙이고요. 저는 이 외에 정말 최소한의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정상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이번에도 보셨지만 병역 면제자가 군 통수권자가 되면 어떤 사달이 나는지 모두들 확인하셨죠? 때문에 병역의 의무만큼은 엄격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보수에게 있어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동훈은 공군 군법무관 출신입니다. 두 번째,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키우고 교육을 시켜본 사람만이 일반 국민들이 살면서 느끼는 희노애락에 공감할 수 있고 국민들을 보다듬어주며 관련된 교육이나 저출산 관련 정책 등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한동훈은 스라이 1남 1녀가 있고 아주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왔어요. 세 번째,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범죄의 경중이 있다지만 대통령은 가장 청렴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동훈의 청렴함과 도덕성은 이미 업계의 소문이 자자하죠. 이 부분은 전과가 많은 이재명과 김문수와는 무척이나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말과 행동에 품격이 있고 국민에게 고개 숙이며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에 계신 모 영감님, 품격과는 거리가 상당하죠. 그럼 한동훈은 어떨까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자신을 무례하게 비난하는 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경호를 쓰며 대응하고 국민들 앞에서는 늘 다정하고 따뜻하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합니다. 다섯 번째, 주술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지만 제발 좀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종교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한동훈은 카톨릭 신자이죠. 여섯 번째, 판단과 결정이 신속해야 합니다. 판단과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우유부단하고 여기저기 간보다가 이도저도 아닌 결정을 내리거나 끝내 악수를 두는 정치인들을 많이 보셨죠. 이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보통은 무능한 간제비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은 어떨까요? 한동훈은 빠릅니다. 보통 판단이 너무 빠르면 다소 충동적이고 즉흥적일 수 있지 않냐, 이러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동훈이 과거 내렸던 결정들을 보면 무척이나 정확하고 합리적인 결정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비상계엄 해제가 가장 대표적이었고요. 일체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미 두세 수 앞을 내다보고 있는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흔히들 한동훈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말이 머리를 못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인사이트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조건도 무척 중요한데요.
기회주의적이지 않고 나약함이 없는 담대한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자,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탄핵 반대에 줄곧 앞장서왔던 정치인들이 180도 돌변해서 윤석열과 손절에 나섰다는 기사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 양반들이 언제 태세 전환을 할까 궁금했었거든요. 집회에 나가서 하는 꼴을 보면 윤석열이 파면되면 순장이라도 할 것 마냥 쇼하더니 결국 하루도 채 안 돼서 자신의 지난 수개월간의 행보를 스스로 부정하기 시작했죠. 개중에는 이제 와서 윤석열 개인을 지지해서 탄핵 반대를 외친 게 아니라며 대권을 꿈꾸고 있는 나경원, 총리 자리 주면 한동훈을 죽여주겠다고 총리를 꿈꿨던 홍준표, 결국 총리가 되고자 했던 꿈을 못 이루더니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나자마자 대구시장 사퇴를 예고하고 가장 먼저 조기 대선 출마 시동을 건 홍준표. 이런 기회주의적 사고를 가진 정치인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하고 자기가 내뱉었던 말을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진답지 않게 이번 조기 대선은 졌다며 패배주의에 젖어 징징거리는 중진 의원 김기현. 그렇다면 저들의 기회주의적인 정치와 패배주의적 나약함과 대비되는 한동훈은 어떨까요? 한동훈의 지난 행보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동훈은 싸움을 피하지 않는 전형적인 강강약약의 담대한 상남자입니다. 과거 180대 1로 나홀로 민주당과 싸웠던 모습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한동훈은 늘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모 앵커가 한동훈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대선에 나가셔도 뭐 이재명 대표 졌다. 그래도 계속 정치하실 거예요? 이세돌 사범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없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해본 좋은 대통령 후보, 훌륭한 지도자감의 조건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7가지 조건에 한동훈을 대입시켜봤는데 공교롭게도 한동훈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네요. 제가 아무리 한동훈 대표를 사랑하고 지지한다지만 저도 좀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어디 내놔도 전혀 선색이었고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 같은데요. 보수는 도대체 왜 이런 한동훈을 두고 6월 3일 벌어질 조기 대선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